결혼하는 신혼부부 커플에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명제를 남긴 사람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인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부부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후회의 범주에 예외가 없이 상대에 대한 푸념에 열을 올리며 살아갑니다. 사실상 살아보면 잘났니 못났니, 잘했나 못했냐며 아웅다웅 옥신각신하며 일삼는 부부의 장단점, 강점과 약점 논쟁은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요, 구르는 군뱅이의 재주 수준이고 백지 한 장의 차이 정도인 줄을 망각합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 손익계산하듯이 나는 손해, 너는 이익이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서 귀하고 소중한 부부의 시간을 빼앗기다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나 역시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기에 깊이 성찰하며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결혼 주례사 단골 메뉴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풍조가 팽배한 신세대들에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받을지 모르지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백년해로 하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결혼 기피 현상의 심화로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급기야 30대가 20대 결혼을 앞서는 만원과 비혼의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불가에서 과거 세 전생에 대해 서로 은혜에 보답하거나 빚진 것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인연이 맺어진다고 합니다. 옷깃 한번 스치는 것이 무슨 대수냐겠지만, 법망경에서는 옷깃 한번 스치는 것도 500겁 인연이고 부부의 인연은 7000겁이라 합니다. 겁이란 한없이 긴 영원하며 무한한 시간의 단위로서 1겁의 길이를 불경에서는 여러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수의 표현 그 자체보다는 인연이란 소중함과 귀함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당첨 확률이 희박하나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145만 분의 1인데, 부부의 인연은 세계 인구 80억 4,531만 명, 대한민국 인구 5,155만 8,034명이 넘었지만, 남녀를 반으로 볼 때 40억 분의 1이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로또 확률은 감히 비교 대상도 못 될 부부 인연인데, 본질적인 고차원보다는 이런저런 부수적인 저차원의 조건들을 이유로 잦은 부부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남남이 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결혼 생활을 함축한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로 죄와 벌의 작가 토스토예프스키는 절대로 가장 절박한 상황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부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다. 알프레드 카퓨는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 얼마나 많은 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게 되었던가. 유대인의 격언에 금과 은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비로소 빛이 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처럼, 부부가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을 겪으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와 상생과 협력으로 일관한다면 분명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수놓아 갈 것입니다. 아폴리트 텐의 명언으로 3주 동안 서로 관찰하고, 석 달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싸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아르망 샤를레 명언에 사람은 판단력 결여로 인해 결혼하고, 인내력 결여로 인해 이혼하며, 기억력 결여로 인해 재혼한다. 이와 같은 인용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 배우자, 직업관의 선택이 어떤가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기 쉽습니다. 물론 행복을 전제한 여러 조건의 좋은 선택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삶은 나날이 평안, 자유, 보람, 기쁨으로 행복하고 좋을 것은 당연합니다. 행복은 겉으로는 객관적인 조건들로 말미암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가치관과 좋은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실타래처럼 뒤엉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좋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악연으로 불행하게 된 숱한 사례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지라도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면 가치관 부재로 초라한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가치관과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지라도 뚜렷한 직업이 없다면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현실적으로 삭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필요 조건은 천차만별이며 각양각색으로 다양합니다. 현실적인 여건 하에선 행복의 필요 조건은 주로 외적 가치에 좌우되고 행복의 충분 조건은 내적 가치의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륜지 대사인 관원상제 중에 결혼처럼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도 없음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검은 머리파 뿔이 되도록 함께할 결혼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이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구슬을 함께 엮어서 더 좋고 나은 보배를 만드는 값진 사연들로 엮어가야 할 성스러운 축복입니다. 예전에 나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엔 정중히 사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혼인의 시차가 있을지라도 부부의 인연을 맺는 커플들을 축하하면서 이 내용을 전합니다. 첫째, 참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연애의 환상에서 벗어나 결혼이란 현실로 제대로 안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지 틀린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는 잘못된 인식의 이해관계가 갈등과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사막의 신기루는 결코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샘물로서의 오아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환상은 결코 현실이 아닙니다. 꿈과 현실의 혼돈과 착각은 불행을 낳습니다. 결혼 생활이 허니문의 신혼을 지나서도 연애 시절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길 재촉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부부가 당연히 엇박자나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불화의 시작이 차츰차츰 더해져서 자칫 끝장 보기나 막무가내가 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끝을 닫지 말고 열린 관계를 유지하도록 서로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넘지 말고 지혜로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라면 상대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해주려는 배려가 앞서야 합니다. 자유를 구속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평안을 나눠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독점이기보다는 보람을 더불어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 고마워하는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상대에게 서로 베풀어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함께 행복해져야 합니다. 사슴과 사자의 결혼 이야기처럼 사자에겐 육식을 사슴에겐 채식이 맞는데 사랑을 빙자하여 억지로 참으면서 사자가 풀을 사슴이 고기를 먹어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한다는 착각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능대로 사자는 고기를 사슴은 풀을 찾아 제 갈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배려는 상대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가치 존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치적으로는 나와 네가 같음을, 개성은 나와 다른 너와 다른 나의 차이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같아서 귀하고 다르기에 소중한 서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서로는 차이지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이런저런 차이를 좁혀가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닮아가고 같아지는 과정이 결혼 생활입니다. 따라서 아웅다웅할 잿빛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알콩달콩한 핑크빛 사랑 쌓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도 부족한 참 좋은 신혼 허니문 기간 단꿈의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둘의 사랑이 결코 지겨운 나날로 이어지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부간 피치 못할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더 책임지는 자세로 극복해야 합니다. 함께 웃음과 감동이 흐르는 가정을 이뤄야 합니다. 설사 말 못할 사연과 곡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음으로 그 시절 좋을 때처럼을 되살리며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부부의 문제는 당사자의 일입니다. 부부불화 원인의 상당수가 가까운 제3자들의 개입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코 이 입김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의 일이 제3자에게 휘둘리는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결혼은 부부 둘이 한 것이지 가문의 다른
그 누구랑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간질의 장애물과 덫에 걸려들어 불운을 재촉하는 불행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문제는 순전히 당사자만의 일이고 사건이기에 둘이 합심하여 지혜롭게 풀어갈 일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그래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함께 값진 사랑의 승리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는 설사 이겼다고 여길지라도 결국은 피해 당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아내고 풀고 품어가며 살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거든 이럴 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누군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거듭거듭 심호흡하면서 사랑을 시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그 어떤 고난도의 덫이라도 뛰어넘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아끼십시오. 부부가 한뜻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을 품은 절약하는 습관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 실행, 확인, 점검과 피드백의 치열한 변화가 지속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 공동의 이해와 꼼꼼하고 물샐 틈 없을 만큼 빈틈없는 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이타적으로 베풀기를 바라거나 경제관념이 희박하여 미래에 대한 대책마저 부재하다면 난처합니다. 수입과 지출 밸런스의 현명한 판단과 실행으로 알뜰살뜰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방만한 지출보다는 절약과 내핍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습관적인 지출은 지양하고 합심하여 재산 증식을 위한 기본 자세로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노린 벼락부자를 꿈꾸다가는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홀로서기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처럼 마음과 행동을 맞춰서 목표한 꿈을 향하여 앞으로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미래의 반듯한 삶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불편쯤이야 거뜬히 헤쳐간다면 웃는 기쁨이 비례할 것입니다. 아낀다고 반드시 써야 할 것조차 안 쓰는 자린고비 처세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제력이 약하여 충동구매에 빠지면 비치는 신세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낭비하면서 기분 풀거나 과소비에 집착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부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로 선인들의 좀돌이절미에 한 웅큼씩 덜어 쌀을 모으듯 나름의 기부 통장을 만들어서 정기 부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나눔의 동참이야말로 덕을 베푸는 것이며 운을 부르고 복을 얻는 지름길이 됩니다. 셋째, 건강하십시오. 사람은 몸, 마음, 생각, 정신, 영혼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천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은 좋은 축복입니다. 건강은 부분적인 반건강이 아닌 심신을 비롯한 영혼까지 강건한 온 건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어느 한쪽의 건강 이상은 결혼 생활에 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 건강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공동 책임의 과제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통계에 따르면 결혼 풍속도가 급변합니다.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추세이며 20, 30대의 이혼보다 50, 60대의 황혼 이혼이 앞서는 기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의 함정에 자위나 대리만족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받아서 도움이 안 되는 통계는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에너지를 충전하고 증폭할 수 있는 통계라면 몰라도 방전시킬 만한 안 좋은 정보는 설사 충분한 이유나 타당성이 있더라도 멀리할수록 서로의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결혼의 최대 혼수는 건강이란 사실을 실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 당사자나 양가 부모들은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함께 백년해로 하게끔 돕는 것이 무엇보다 분명한 우선순위입니다. 부부 중 누군가 먼저 떠나고 혼자 오래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부부는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수록 축복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정든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삶이 훨씬 아름다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밋밋이 곰니 타령하고 사랑과 정이 식어가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변덕이 원인임을 자성해야 합니다. 사람이기에 변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사랑의 초심을 회복하기에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어차피 지식, 얼굴이나 맵시, 사회적 인지도, 부의 정도, 권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울룩불룩하게 차이가 있었던 계곡들이 차츰 메워지면서 수평이 되어가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배우자가 부부에게 보루처럼 곁에 있음이 감사요 은사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마지막 관심사가 될 인생 승부처로 남는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어떤 것보다 건강이 더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그동안 우선시하던 지식, 경력, 재산 등보다 건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유익하고 이로운 생활 습관에 충실한 부부가 될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잘 사십시오. 어느 특정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경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의 본보기여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 출발, 행복 끝에 머물기 쉽습니다. 세속적으로 인기 직종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자 전성시대는 저물고 경쟁력이 없으면 더 형편없이 시들어갑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블루오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100세 평생 교육시대는 자기주도학습이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재미있게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평생학습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아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 자격증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오르려고 좋은 기운을 어설프게 소진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꿈꾸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아등바등하며 올라갔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실망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서 본 숲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본 나무 주변은 온갖 이물질로 뒤엉켜서 공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의 허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멀리해야 할 허상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가까이 있는 실상에 더 애정을 쏟는 실속을 챙겨야 행복합니다. 이정표는 제대로 된 안내 표시가 중요하지, 틀렸는데 색채나 디자인이 멋있다고 따라갔다가는 간 만큼 되돌아오는 헛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가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쏟고도 오르지도 못할 낭패보다는 평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배필이 100번 나은 것입니다. 바람대로 팔등신 미녀, 팔방미인의 훈남, 부러워할 엘리트 직장인, 재력가, 권력가 등이 맺어질지라도 그토록 공을 들인 만큼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이너서클 세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느끼는 감성적인 생각과 실제의 괴리가 엄청난 현실입니다. 비교로 얻은 행복은 결국은 모래성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잃어버립니다. 딴 세상을 겪어보지도 않고 괜스레 부러워하기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배우자의 선택으로 일상의 평안한 행복을 오래 누리는 지혜로운 집중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연의 첫자락에서 좋았을 때처럼 언제나 한결같음으로 좋음에 좋음을 더해가는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수평적인 파트너요, 동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단코 전근대적인 수직적인 상하의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는 이질적인 부분을 줄이고 동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행복해집니다. 다름을 줄이고 같음을 늘려가는 부부라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의 공명과 진동의 이치처럼 부부가 함께 사이좋게 일상의 소소하지만
다양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도 된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헛짓은 생각조차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본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적인 행태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간가치의 존엄성 중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귀하고 소중하듯 상대도 귀하고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서로의 분신인 부부라는 입장에서 사랑과 정으로 채워주는 바람직한 멘토이고 멘티여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 존중과 격려로서 멘토와 멘티 역을 병행하며 역할 분담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도전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만 넉넉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부로서 40년 넘게 살아보니 결국은 상대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감정이 다분히 섞인 주관적인 잣대로 상대를 저평가하면 부당한 행태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가치, 귀하고 소중한 자기의 반쪽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고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부른 일탈의 결과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제대로 채워줄 단 한 사람의 상대가 바로 고마운 배우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탓보다 내 탓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만든 결과는 고스란히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절절히 깨달으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뉘우치고 성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신경질과 짜증을 부리는 못된 짓을 반복하는 속물근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늦게야 알아채는 어리석음으로 후회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가 부부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좋은 부부입니다. 서로가 채울 필요가 없는 부부라면 결과는 불행해집니다. 있을 때 알콩달콩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훗날 추억을 되살리며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지금의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필을 그려보는 환상과 망상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던 사랑이 이룬 후에는 왜 서서히 식어갈까요? 또 다른 사랑을 찾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착각하고 방황할까요? 왜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변할까요? 자칫 사랑의 문제가 된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은 그 자리에서 사랑이라 착각한 저급한 사랑의 고질병이 도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닥쳐온 사랑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합니다. 부부 사랑이란 부모의 사랑과 달리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랑은 마치 릴레이 계주처럼 누군가에게 배턴 터치할 상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2인 삼각 경기처럼 결승선까지 함께 백년해로 해야 할 상대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오직 하나,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할 상대입니다. 부부 사랑은 결코 쪼개고 나눌 수 없는 가치의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과 정을 쌓아가며 합심하여 상호 신뢰와 배려로 크고 작은 약속과 책임진 실행을 뒷받침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의 참다운 행복은 어떤 조건들이 완벽하거나 마냥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고 싶어도 가슴에 묻은 숱한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들을 잘 극복한 선물로 얻은 행복이기에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대단한 조건이라며 부러워하는 것들은 구름과 바람처럼 다가오는가 싶으면 사라지고 없어졌는가 하면 다가오는 것들로 어느 순간에 예상을 빗나가서 엉뚱하게 변하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부부 불화의 대부분은 결국 변하고 없어질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에 휘둘려서 영원한 가치를 저버리는 한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말아야 할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림살이는 부부의 서로 살림과 나아가서 가족 살림으로 이어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입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축복입니다. 겉모습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부부 두 사람의 내면의 품격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갈고 닦으면 부부가 함께 익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또래들에 비해서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고 싶은 부부가 된다는 고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없게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이후 생애를 더욱 정성을 쏟을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의 한바구음이 살아가는 내내 우주 공간에 한없이 공명되고 메아리치는 행복한 가정이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나의 반성문, 오직사랑 노랫말을 새롭게 출발하는 자랑스러운 신혼부부들에게 전합니다. 이 노래 오직사랑은 유튜브 영상에 엄마나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결혼식 축가로 불러서 하객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의 배경음악은 김인효 작곡의 오직사랑입니다. 오직사랑, 작사 최연식. 처음엔 남이었는데 만남의 인연이 쌓여 지금엔 하나가 되고 같이 한 시간 속에서 정다운 관계가 되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천생연분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맺힌 것을 푸는 사랑이지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미운 것을 품는 사랑이지 언제나 정들 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마음에 비네 천생연분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맺힌 것을 푸는 사랑이지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미운 것을 품는 사랑이지 언제나 정들 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마음에 비네 변치 말기를 마음에 비네. 이 노래 오직사랑은 금영노래방 7279번, 태진노래방 1169번, 유튜브 채널 노래교실 등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